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잠깐 들여다봤지만 이제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 간단한 배경 지식을 보도록 합시다. 지노믹 DNA에서부터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고요. 이제 RNA 폴2에 의해서 전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최초로 전사가 일어나는 형태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이러한 형태의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얘를 뭐라고 부르죠? 프리커서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게 요놈이 먼저 밝혀졌고요. 요놈이 먼저 디텍션이 됐기 때문에 마이크로 RNA의 프리커서 폼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요거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이름이 이제는 프라이머리 폼, 요것은 프리커서 폼.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이러한 더블 스트랜드의 마이크로 RNA와 마이크로 RNA 스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중에 한 스트랜드만 이제 머추어한 마이크로 RNA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요 사이의 과정에서 중간에 제가 이제 뺀 게 있죠. 여기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헤어핀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이쪽 아래쪽이 잘리게 되는데, 이 잘리는 일을 하는 녀석이 이제 드로샤라고 하는 RNA를 자르는 3 계열의 효소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하다 말았죠? 여기까지 하다 말았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이크로 RNA 30번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RNA 이제 렛7 또는 15, 23번 같은 경우에도 같은 형태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IP immuno precipitation인데 이제 결국 드로샤의 여기다가 이제 플래그를 달아주고요. 플래그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뭐냐면 택 프로틴입니다. 꼬리표죠. 꼬리표를 하나 달아주고, 이 프로틴을 잡을 수 있는 엔티바디로 침전을 시키게 되면 드로샤에 붙어 있는 이 플래그 프로틴 때문에 이 전체가 이제 가라앉게 되는데, 가라앉을 때 이 드로샤에 붙어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얘도 같이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보니까 마이크로 RNA 30번은 우리가 계속 이제 이 공부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인데, 드로샤를 가라앉히니까 이 약 60몇 뉴클레오타이드 향하는 것이 가라앉았죠. 그래서 마이크로 RNA 30번의 이 프리커서 폼도 가라앉더라. 렛7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드로샤를 침전을 시켰더니 얘도 이런 밴드가 나타나더라. 마이크로 RNA 15하고 16, 이걸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이크로 RNA가 요 녀석들은 클러스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트랜스크립트에서 두 개의 마이크로 RNA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마치 이런 형태일 거예요. 이렇게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가 만들어져서 헤어핀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헤어핀이 두 개가 만들어져서 이제 두 개의 마이크로라인이 만들어지는데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밴드가 나타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 마이크로라인 23부터 27까지 이거는 이제 훨씬 더 많은 마이크로라인가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밴드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실험은 이 드로샤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침전을 시켰더니 거기에 뭐가 따라왔냐? 뭐가 따라왔습니까? 프리커서 형태의 마이크로라인도 같이 따라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드로샤가 프리커서 형태의 마이크로RNA에 결합을 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림 2번인데 이 그림에서는 드로샤를 침전을 시켰을 때 약 한 60에서 한 70몇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하는 이러한 형태의 것도 함께 가라앉는 것 같더라. 그것이 마이크로RNA 30번 뿐만 아니라 렛7이나 마이크로RNA 15, 16 이런 녀석들에서도 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너럴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한 가지 여담이 하나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썼느냐? 보통 마이크로RNA는 1번부터 번호를 붙여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번호를 붙일 때 번호를 붙이기 전에 관용적으로 써왔던 마이크로RNA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마이크로RNA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을 붙여놨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린4라든가 린14이라든가 렛7 같은 그런 것들은 그냥 예전부터 써왔던 그 관례를 인정을 해서 그냥 그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렛7의 경우에는 얘도 마이크로RNA입니다. 이름은 마이크로RNA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지만은 얘도 이제 마이크로RNA의 하나의 종류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거 왜 그림이 두 개가 있지? 자, 이제는 그림 3번입니다. 그림 3번인데 이제 3번에서는 뭘 했느냐? 프라이머 익스텐션 애널리시스를 했어요. 프라이머 익스텐션은 어떤 타겟 시퀀스에 프라이머를 붙이고 이 프라이머가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결합을 하면 이 결합을 한 것을 이렇게 이제 이 프라이머로부터 익스텐션을 시켜 나갔을 때 이제 어딘가의 끝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합성을 못하고 이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여기까지만 만들어낸 다음에 합성이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크기의 어떤 특정한 크기의 프로덕트가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요 와중에 우리가 이 프라이머 익스텐션 애널리시스를 저저번 시간에 배울 때 어떤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합성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여기에 NTP 대신 ddNTP를 섞어 넣어줌으로써 시퀀싱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약간 이제 변형된 형태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프라이머를 붙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합성을 해 나가고 그 합성을 해 나갈 때 이 템플레이트 합성의 대상이 되는 이 템플레이트가 어떤 유한한 크기를 갖고 있다면 합성을 하다가 끝을 만나게 되고 더 이상 합성하지 못하게 되겠죠. 합성하지 못하면 만들어지는 이 프로덕트는 어떠한 특정한 크기의 어떤 일정한
이 템플레이트의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템플레이트의 크기와 같은, 그러니까 내가 대상으로 삼은 익스텐션을 하려고 대상으로 삼은 녀석의 크기에 해당하는 프로덕트가 하나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머 익스텐션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게 돼요. 자, 이 실험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할 요 슬라이드에 실험은 무슨 실험이냐면 드로샤하고 다이서를 같이 넣던지 아니면 따로 넣어줬을 때 만들어지는 프로덕트가 어떤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느냐를 연구를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보지 말고 요 위에 이 디스크립션만 봅시다. 보시면은 다이서만 넣어준 그런 처리구가 있고요. 드로샤만 넣어준 처리구가 있고, 다이서랑 드로샤를 두 개를 동시에 넣어준 처리구가 있어요. 목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짜 형태. 자, 그러면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될 것은 다이서만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드로샤만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럼 다이서하고 드로샤를 동시에 넣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드로샤는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죠? 그죠? 다이서는 요 위에 그 부분이 이제 해당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럼 이 두 개를 따로 넣었을 때, 각각 넣었을 때와 같이 넣었을 때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프로덕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번 그림은요, 이게 커가지고 옆으로 돌려놨는데 우리가 고개를 삐딱하게 돌려서 보시면 이제 이것은 둘 다 휴먼의 드로샤하고 다이서의 그 시퀀스 모티브의 구조입니다. 휴먼 거니까 여러분들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이크로RNA가 없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플랜트의 경우에는 마이크로RNA를 못 만드는 뮤턴트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이 플랜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DCL이라고 그랬죠? DCL1이 있는데, 이 DCL1의 뮤턴트, 그러니까 이 형태나 이 형태,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크로RNA를 못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까지는 만드는데 그 이후의 과정을 진행을 못하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그런 녀석들은 요거입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C가 이렇게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라질 못해요. 엠브리오를 만드는데 그 뒤부터 자라지를 못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마이크로RNA가 없으면 개체가 아예 자라지도 못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크로RNA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개체 자체가 성장을 못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 이 마이크로 RNA에 의한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현형을 보건대, 엠브리오 리사라는 표현형을 보건대, 생명체에서 마이크로 RNA는 이제 매우 중요한 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없으면 큰일 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걸 쭉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왜 생명체를 이렇게 정말로 복잡한 단계의 그 레귤레이션을 하는가? 자, 트랜스크립션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트랜스크립션 단계에서도 아주 정교한 컨트롤들이 있어요. 트랜스크립션 팩터들도 필요하고, 뭐 RNA 폴리머레이즈도 필요하고, 또 트랜슬레이션 단계에 가도 또 정교한 컨트롤이 있고요.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트랜슬레이션이 지난 후에도 정교한 단계들이 있어요. 수없이 정교한 단계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요 단계는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난 후의 것. 죄송합니다.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난 후의 것. 죄송해요.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고 트랜슬레이션을 가기 전 그 단계에도 또 어떤 레귤레이션이 또 있어요, 지금. 이 마이크로 RNA에 의한 레귤레이션이. 그래서 수많은 단계, 이 멀티플 스텝에 의한 레귤레이션이 존재를 하는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마이크로 RNA에 의한 이것에 의한 이제 조절인데, RNA가 만들어지고요, mRNA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프로틴으로 가기 전 단계, 요 사이에서 어떠한 조절이 일어나는 그러한 스텝을 담당하는 것이 이 조그만 RNA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존재하는지는 이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될 숙제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마이크로 RNA가 없으면, 그러니까 마이크로 RNA를 못 만들면 개체가 죽어요. 죽는다라는 것은 거꾸로 마이크로 RNA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뮤턴트가 됐을 때, 뮤테이션이 됐을 때 죽는 것은 사실 의외로 많지 않아요. 뮤턴트라는 것은 돌연변이체잖아요. 돌연변이체를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돌연변이체인지 알거든요. 그럴 거 아니야. 눈으로 뭐가 보여야 이게 돌연변이체구나 하는데, 돌연변이체가 아예 생기지가 않으면 그런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죽어서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돌연변이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요거는 특이하게도 이 유전자를 발견하고 나서 뮤테이션을 시켜보니까 뮤턴트가 전혀 만들어지질 않아요. 다 죽어버려요. 매우 중요한 녀석이죠. 어쨌든 자, 드로샤하고 다이서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요 두 개의 도메인, 그러니까 RNA 3 도메인을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둘은 같은 패밀리의 이제 프로틴들입니다. 하는 일은 약간 다르지만. 자,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드로샤를 넣어주고 다이서를 넣어주고 또는 두 개를 함께 넣어주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프라임 익스텐션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설명하지 않고요.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이서를 먼저 넣었을 때, 셀 이제 에다가 다이서를 더 집어넣었을 때 봤더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밴드의 위치는 요 밴드하고 요 아랫 밴드입니다. 이 두 개의 밴드,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이 두 개의 밴드의 존재 여부를 주의 깊게 보세요. 자, 다이서를 넣었어요. 72NT짜리하고 다이서를 넣었더니
72NT하고 22 뉴클레오타이드짜리하고 72 뉴클레오타이드짜리의 밴드가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다이서만 넣었을 때 쭉 따라가 보면 이 밴드가 거의 없죠. 지금 거의 없어요.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22 뉴클레오타이드짜리는 밴드가 있나요? 예? 있죠? 여기 있어요. 이렇게 22 뉴클레오타이드짜리는 있습니다. 자, 72 뉴클레오타이드짜리는 요 형태에 해당하는 녀석이고요. 22NT짜리는 요 형태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 지식을 통해서 보자면 이놈은 프리커스에 해당하는 형태이고요. 이것은 이제 머추어에 해당하는 형태인데, 자, 다이스를 넣어줬더니 마이크로 RNA의 형성의 프로세스가 쭉 다 진행이 돼서 어디까지 갔냐면 끝까지 다 갔어요. 끝까지 다 가서 최종 프로덕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드로샤를 넣었을 때, 드로샤를 넣어줬을 때를 봅시다. 드로샤를 넣어줬더니 이 밴드의 이제 존재를 볼까요? 드로샤를 넣어줬어요. 72NT짜리는 있습니까? 네? 22짜리는 없죠?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드로샤를 넣어줬어요. 넣어줬더니 아래는 잘렸죠. 요 스트럭처, 그러니까 헤어핀에 해당하는 밑에는 잘렸어요. 그러니까 요건 만들어졌어. 그런데 요 위에 걸 자를 만한 녀석이 지금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1위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샤 때문에 이 프라이 폼에서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프라이에서 요게 이러한 형태의 스트럭처를 지가 스스로 만들고, 드로샤가 여기를 잘라서 요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만큼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스텝 더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이서가 있어야 돼요. 다이서가 있어야 여기 헤어핀의 이 위쪽 룹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라내야 요 이제 머추어한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이 드로샤만 넣었을 때는 요거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뒤에 스텝은 가지를 못했어요. 물론 아주 일부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멈춰 있기 때문에 여기 72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하는 요 밴드가 이제 나타났고요. 자, 그러면 드로샤랑 다이서를 두 개를 한꺼번에 넣었을 때를 보도록 합시다. 드로샤하고 다이서를 동시에 넣었을 때는 어떤 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밴드를 보시면 여기에 72 뉴클레오타이드짜리의 밴드가 나타났고요. 아래 거에도 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결과로 예측을 해봅시다. 드로샤가 이러한 것을 만든다고 그랬고, 다이서가 이거를 이렇게 자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드로샤하고 다이서를 넣었을 때 이 프로덕트하고 그 다음에 잘리기 전 단계 이 정도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넣었을 때 이렇게 프리커서 폼하고 머추어 폼이 두 개가 다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고, 사실 또 그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양을 한번 봐봅시다. 양을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 셀에 익스트랙트 서킷 때문에 아주 약간 작은 소량의 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부의 것이 갈 수도 있어요. 얘네들만 따로 뽑아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드로시아만 넣어주면 저렇게 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트랜스크립션도 일어나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것만 넣은 거 아니에요. 여기 더하기 이제 셀에서 들어온 어떤 프로틴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소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요 두 개의 프로틴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고 좋은 지적이에요. 좋은 지적인데 다른 것들도 약간씩 있고 거기에 더하기 요것들을 더 많은 양을 넣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서를 더 많이 넣어주면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다 지나서 여기까지 더 많이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넣어주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문제는 양을 봅시다. 양을 보면 자 다이서 요 두 개 레인에서 다이서하고 드로샤 두 개 레인을 보면은 이거는 10을 넣고 여기도 10 넣었잖아요. 10을 넣었을 때의 밴드의 인텐시티를 한번 보세요. 이거랑 두 개를 같이 넣었을 때는 반만 넣었거든요, 지금. 반을 넣었는데, 반을 넣었을 때 이 머추어 폼의 밴드 인텐시티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요 아래 밴드, 22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하는 밴드를 보시면, 다이서만 넣었을 때 이 정도 밴드가, 인텐시티가 나왔는데, 두 개를 같이 넣었을 때는 이렇게 상당히 진한 밴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이서만 있을 때도 머추어한 형태로 끝까지 가기는 가요. 거기에 드로샤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 여기까지 가는데 머추어한 형태까지 가는데 훨씬 더 많이 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드로시하고 다이서를 적은 양을 넣어도 자 제가 그래서 이 양적 비교를 하라는 겁니다. 각각을 10씩 넣어줬을 때에 만들어지는 이 최종 프로덕트의 양보다 두 개를 동시에 넣어줬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이 만들어지고 넣어준 프로틴도 처음보다 반밖에 안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양의 파이널 프로덕트가 만들어졌어요. 그 얘기는 이 두 개의 프로틴이 드로시아하고 다이서가 서로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시너지스틱한 효과를 협동적으로 시너지스틱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얘네들이 이 스텝 와이즈한 액션을 하는데 이놈이 하나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이게 자르고 그래서 이제 파이널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최종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훨씬 더 잘 가더라.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좋더라. 그래서 다이서만 있을 때 만들어지는 프로덕트보다는 이거를 넣어줬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드로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프로덕트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가 요거를 위한 옵티멀 템플레이트를 제공하지 않을까?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다이서도 자기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써야 될 템플레이트가 있는데 그 템플레이트가 드로시아에 의해서 잘 만들어져서 나오면 그 후속 작업을 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옵티멀 템플레이트를
드로샤가 제공하지 않았을까?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파이널 프로덕트가 이게 잘 만들어지는 걸로 보면은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것만 갖고도 조금 만들어지긴 하되 그러나 두 개를 같이 넣어주면 잘 만들어지는 걸로 봐서는 최종 단계의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다이서가 액션을 하는데 조금 더 나은 옵티멀한 템플레이트 또는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서브스트레이트 옵티멀 서브스트레이트를 드로샤가 제공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그 결과가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넣어줬을 때 훨씬 더 그 시너지스틱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다음 데이터들에서 몇 개가 더 나오게 돼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아래쪽 22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되는 것만 들여다본 거예요. 그것만 봤는데, 자, 여전히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같은 조합입니다. 다이서만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드로샤만 넣었을 때, 두 개를 같이 넣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다이서만 넣게 되면 이제 22 뉴클레오타이드짜리의 밴드가 나오는 걸 봤어요. 물론 저번 요 앞 슬라이드에서는 양이 좀 적긴 했는데, 그러나 두 개를 같이 넣어줬을 때는 밴드가 훨씬 진해지는 것도 앞에서 봤죠. 근데 지금은 밑에 밴드만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해상도를 높여서 보고 있어요. 지금 제 해상도를 높여서 보고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이 여전히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을 넣었을 때 밴드가 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이서만 넣었을 때는 22NT짜리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데 밴드가 몇 개가 나옵니까? 여러 개가 나오죠. 지금 밴드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드로샤하고 다이서를 같이 넣어줬을 때는 밴드가 몇 개가 나옵니까? 한 개 또는 두 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다이서만 넣었을 때는 밴드가 이렇게, 그러니까 잡밴드들이 이렇게 나타나던 것이 두 개를 같이 넣어줬더니 거의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accuracy가 높아졌다라고 이분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서만 넣어주면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들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정확한 형태가 아닌 형태, 약간 한두 베이스 틀린 형태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두 개를 같이 넣어주면, 드로샤하고 다이서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 훨씬 더 액큐릿한 형태, 그러니까 머추한 폼이 조금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파이널 폼에 가까워, 그 파이널 폼에 해당되는 것만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분들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시 제 설명을 드리면 다이서만 넣었을 때는 파이널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외에 약간 사이드 프로덕트들이 같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드로샤하고 다이서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 훨씬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프로덕트의 베리에이션이 별로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정확하게 만드는 데는 드로샤하고 다이서하고 두 개가 같이 써야 되는 것 같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분들이 이제 또 프라이머 익스텐션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이 프리커서 형태에다가 여기에 붙는 프라이머를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다음에 실험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다이서가 먼저냐, 드로샤가 먼저냐, 라고 이제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이 비슷한 실험을 이제 했어요. 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작용할까요? 둘 중에. 드로샤가 먼저 작용하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실험을 보지 말고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드로샤를 가지고 IP를 해서 침전을 시킨 거로부터 후속 작업을 다이서를 통해서 하면은 프로덕트가 만들어질까요? 드로샤를 갖고 떨어뜨렸어요. 거기서 나온 RNA를 가지고 거기다 다이서를 넣으면 파이널 프로덕트가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만들어지겠죠? 그럼 반대의 경우 다이서를 갖고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다가 드로샤를 넣으면 그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 실험이 바로 이겁니다. 이 실험은 드로샤를 가지고 IP를 했어요. 그럼 드로샤에 붙어있는 72 뉴클레오타이드짜리의 것도 같이 떨어졌어요. 같이 침전이 됐어. 그 밴드가 요겁니다. 요 밴드가 나타났고, 요 밴드만 판에서 순수 분리를 했어요. 요 밴드만. 거기다가 다시 다이서를 넣었어요. 다이서를 넣었더니 이렇게 파이널 프로덕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걸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드로샤를 통해서 여기 이제 뭐 IP를 했겠죠. IP를 해서 뭐가 RNA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침전을 시키고 요 놈만 분리를 해낸 순수 분리를 해낸 다음에 요 RNA에다가 더하기 다이서를 했더니 만들어지는 것은 저기 22 NT짜리의 22 뉴클레오타이드짜리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더라. 자, 그럼 이 로직 자체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게 먼저냐? 다이서가 먼저냐? 드로샤가 먼저냐? 근데 지금 저 실험에서 보여줬던 것은 드로샤를 가지고 먼저 침전을 시키고 거기 따라 나온 RNA가 있는데 그놈을 뽑아내서 거기에 다이서를 넣었어요. 넣었더니 요놈, 요 파이널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22NT짜리에 22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건대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드로샤하고 다이서는 스텝 와이즈 하나 먼저 작용하고 누가 먼저 작용합니까? 드로샤가 먼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서가 작용을 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로컬리제이션을 봤죠. 로컬리제이션을 보면 세포 내에 위치를 보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드로샤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핵 안에 있고요. 다이서는 주로 이 세포질 쪽에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스텝와이즈의 액션이 일어나는데 충분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드로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이서가 두 번째 일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레귤레이션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 실험의 이제 그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실험의 결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드로샤, 다이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드로샤의 액티비티를 차단을 했어요. 네? 드로샤가 마치 없는 것처럼 차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RNA가 합성이 되어가는 이 생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차단이 되면 드로샤가 차단이 되면 어떤 형태가 축적이 될까요? 자, 이게 차단이 되면 프라이머리, 프리커서, 머추어 이 세 가지 형태의 이제 마이크로 RNA의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드로샤가 차단이 되면 어디 단계에서? 여기서 지금 차단이 되죠. 차단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폴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뒤에 단계가 안 가.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폼이 축적이 되겠죠. 그럼 다이서가 차단이 되면 프리커서 형태가 축적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로직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에서 헤어핀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게 드로샤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형태가 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드로샤, 여기서 다시 다이서에 의해서 이러한 머추어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드로샤가 차단이 되면 이 뒤에 단계는 일어나지 않겠죠.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축적이 될 것이고요. 다이서를 차단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이 프리커서에서 머추어로 가는 것이 차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헤어핀 형태가 축적이 될 겁니다. 프리커서 폼이. 자, 그런 실험을 이제 이 사람들이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드로샤를 차단했을 때, 다이서를 차단했을 때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이제 그 드로샤 낙아웃, 다이서 낙아웃을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에 siRNA를 써서 드로샤를 차단한 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드로샤 2하고 드로샤 4라고 하는 이 두 개의 siRNA 라인을 만들었더니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드로샤의 RNA가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라인은 일단 쓸만하다. 그래서 이걸 갖고 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B번 그림은 이제 프로브를 여러 가지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 프로브가 각각 어떠한 형태의 마이크로 RNA를 디텍션 하는가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는 프라이머리 폼을 디텍션을 하고, 이 프로브는 프리커서 폼을 디텍션하고, 이 프로브는 머추어 폼을 디텍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RNA의 바이오제네시스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형태의 마이크로 RNA들이 있는데, 각각 프라이머리, 프리커서, 머추어 폼을 디텍션할 수 있는 프로브를 자기들이 디자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테크니컬하게 이걸 뭐 이해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세 개의 형태를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디텍션할 수 있는 어떤 툴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툴을 만들어서, 그래서 요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자, 머추어 밴드가 있고요. 프리커스에 해당하는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폼에 해당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알아야 될 오늘 페이퍼의 메인 메시지는 어떤 프로틴입니까? 드로샤죠. 드로샤를 차단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나요? 프라이머리 폼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죠. 실제로 결과를 봅시다. siRNA로 드로샤를 차단을 했을 때 두 개의 라인에서 모두 다 가장 진한 밴드가 나온 것이 프라이머리 폼에 해당되는 밴드가 진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프라이머리까지는 잘 만들어서 합성이 잘 됐는데, 그 뒤로 가지를 못하니까, 뒤가 아니지, 그 다음 스텝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여기 프라이머리 폼이 축적이 되고, 프레 폼이나 이 머추어 폼은 상대적으로 훨씬 양이 적다. 근데 머추어 폼은 조금씩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일부는 새는 것 같고, 일단 새면 끝까지 간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인 메시지는, 드로샤를 차단했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뭐였다? 프라이머리 폼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더라. 그 결과가 이제
다른 형태에서도 재현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시간을 달리했어요. 시간을 달리했는데 이 SI 드로샤를 만들어 놓고 3일 놔둔 거, 7일 놔둔 거를 봤을 때 아까 요 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 프라이머리 폼이 많아지는 거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여기 있었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얘를 지금 한 포인트만 봤는데 시간을 좀 더 길게 놔뒀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상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이 포인트에서 이만큼 축적이 됐어요. 그런데 SI 드로샤를 만들어서 드로샤 액티비티를 차단한 다음에 그걸 더 오래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라이머리 폼이 계속 더 쌓이겠죠. 그러니까 폴2 쪽에서는 계속 만들어내는데 드로샤 쪽 이후의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폴2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계속 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프라이머리 폼이 더 쌓일 거예요. 그죠? 그 결과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3일째 됐던 거에 비해서 7일째로 가면 이 프라이머리 폼의 양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요 슬라이드는 자, 이거는 한 두어 번 나왔어요. 이건 무슨 슬라이드? 제너럴하게 그러한 현상이 특정한 이게 몇 번인지 제가 마이크로 RNA 23번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이크로 RNA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마이크로 RNA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너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얘기를 종합을 하자면 드로샤는 이러한 형태의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녀석이고요. 얘는 다이서로 가는 전 단계에서 작용을 하고 드로샤하고 다이서가 같이 있을 때는 이놈의 accuracy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 왜? 다이서의 옵티멀한 서브스트레이트를 이 드로샤가 제공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두 단계로 일어나는 이 스텝 와이즈한 이러한 마이크로 RNA의 발생 그리고 compartmentalization. 그러니까 드로샤가 작용하는 지역하고 다이서가 작용하는 지역이 서로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그죠? 하나는 세포, 핵. 하나는 세포질.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단계가 예를 들어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리도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세포 내 위치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이거의 장점은 아마 이런 두 가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분들은 해석을 해요. efficiency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accuracy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론은 정교한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efficiency가 올라가고 accuracy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fine regulation, 아주 정교한 형태의 조절을 가능하도록 하지 않겠느냐.